안녕하세요. 프로 이미지 코치 이승미입니다. 오늘은 취업 면접을 위한 메이크업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문의가 들어왔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메이크업이 따로 있느냐? 그렇다면 그 팁을 좀 알려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그 취업이 정말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업 성형이라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임팩트 있게 내가 그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빠르고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델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취업을 준비하는 실제 취준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우리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보니까 피부 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톤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선택을 하시되 한 반 톤 정도는 밝은 것을 해주신다 그러면 훨씬 생동감 있는 피부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일단 무슨 메이크업을 하든지 잡티가 있다, 그 다음에 피부가 얼룩덜룩하다, 모공이 보인다, 그러면 사람이 거칠어 보이죠. 그래서 깔끔하게 피부 표현을 하되 너무 두껍게 메이크업이 되면요 또 나이가 들어 보이고요,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스틱 파운데이션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틱 파운데이션이 유분기가 좀 있어서 건조한 피부에는 굉장히 잘 맞는 듯 합니다. 잡티가 좀 있다 그러면 너무 두껍게 할 필요 없이 컨실러를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근깨는 사실 컨실러로도 잘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추럴하게 놔두고요. 콧망울이라든지 입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지금은 파우더 처리를 할 거예요. 왜? 너무 번들거리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파우더를 너무 과다 사용해서 이것이 뭉치는 것도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눈썹,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눈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을 나타내기도 하죠. 눈썹을 그릴 때는요, 끝에서부터 비어있는 곳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어차피 숱이 다들 많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굳이 다 채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썹의 결대로, 방향대로 조금씩 채워주시되 얼굴형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부분이 살짝 비어 있어서 앞부분도 살짝 채워줘요. 눈썹은 끝마무리가 잘 되도록 뾰족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음 섀도우, 자기의 퍼스널 컬러에 맞는 섀도우 한 가지 컬러만 가지고 눈두덩이에 발라주되 눈두덩이의 잔털은 다 없어야 깔끔함이 생기겠죠. 너무 과하게 컬러를 다 올리다 보면 인상이 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그런데 언더 부분, 자 위로 살짝 언더 부분에도 연결을 조금 해주시면요 훨씬 좋은 눈매를 만들 수가 있죠. 다음 중요한 아이라인.
아이라인을 꼭 그려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라인은 꼭 그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렷한 눈매를 주는 것이 인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자기가 질의응답에 대답을 했을 때 훨씬 더 분명해 보이고 확신을 주는 그런 인상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리시되 너무 과도하게 라인을 뒤로 빼신다던가 과도하게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비호감을 줄 수 있으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을 감아주시고 아이라인을 그리실 때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죠. 눈썹을 메우듯이 눈썹 사이사이를 그렇게 하시려니까 살짝 이렇게 눈의 피부를 당겨 주셔야지만 이것이 잘 그려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너무 과하게 빼지 않고 딱 내 눈에 라인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떠보시고 그렇죠. 그 다음 뷰러로 살짝 찝고 마스카라를 하시되 과도하게 우리가 지금 일명 떡칠이라고 그러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마스카라 칠을 하면 나중에 봤을 때 이렇게 팬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량만 눈을 위로 하시고 이제 이렇게 올려주시면요. 훨씬 더 고정력이 생기기가 쉽죠. 감아주시고 살짝 면접을 보러 들어가시기 전에는요,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면봉입니다. 거울을 한번 보신 상태에서 얼룩진 곳은 없는지, 마스카라가 번지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면봉으로 깔끔하게 한번 마무리하고 들어가시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는 우리가 어느 때 사용을 하느냐, 내가 좀 더 광택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코가 좀 너무 낮은데 좀 어떻게 보이고 싶다 할 때는 이런 하이라이트를 이용을 하시는데요. 눈가의 꺼진 부분, 그 다음에 콧대, 그 다음 인중이나 턱 쪽에 살짝만 해주시면 내가 좀 더 보완하고 싶은 것,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고 싶은 곳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쉐딩인데요. 쉐딩은 내가 지금 튀어나온 곳을 깎아줄 때, 좀 음영해지게 해줄 때, 그래서 작은 얼굴로 만들고 싶을 때 활용을 합니다. 내가 깎고 싶은 부분에 컬러감을 칠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될 거, 목과의 경계선이 없어야 된다는 거. 다음 저는 전체적으로 봤더니 하이라이트, 쉐딩, 그 다음에 섀도우까지 다 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괜찮으나 얼굴에 너무 핏기라고 해야 되나요? 혈색이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럴 때는 쉐딩이 아니고 이제 블러셔를 해주죠. 블러셔는 보니까 우리 이 친구께서 얼굴형이 굉장히 좋아요. 계란형의 얼굴이죠. 그래서 저는 C존으로 가볍게만 해주고 싶어요. 볼 쪽에만. 만약에 이제 이걸 하실 때 여기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가운데만 톡 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참 메이크업을 성의 없이 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니까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러셔를 하실 때는요, 나름의 또 법칙이 있어요. 콧망울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얼굴에 컬러감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이 번잡스러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콧망울 밑에까지는 내려가지 않게끔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취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면접 스피치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꼭 하지 말아야 할 컬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너무 진한 컬러들, 그 다음에 너무 번들거리는 립글로즈를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말의 진실성을 조금 떨어뜨린다라는 평가를 듣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립스틱을 하신다 하실 땐 좀 매트한 느낌의, 그러려니까 요즘같이 이제 환절기 때는 어떠냐면 입술의 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입술에 틴트를 발라요. 근데 그 틴트가 그다지 그 면접을 보시는 연령층이 보기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는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틴트를 하실 때도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면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예뻐 보이는 것보다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정말 잘할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메이크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면접 메이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할 건 다 하면서도 과한 티가 나지 않아야 되고 자기의 장점보다는 면접관들의 눈에 좀 더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면접 메이크업이 가장 힘들다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퍼스널 컬러도 알아야 되겠고 눈썹도 잘 다듬고 잘 그려야 되겠고 피부 표현도 완벽하게 해야 되겠고 정말 일 잘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시기는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 어차피 이 시기를 거쳐야 되겠죠. 내가 면접이라는 부분을 거쳐야 내가 사회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면 좀 더 노력해 보시고 나의 장점을 강점화 시켜서 살려보시고 단점을 조금 더 가려보신 후에 면접관들을 대하신다면 훨씬 더 자신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려우신 게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공하시기까지 그 다음에 비전까지 저희가 항상 동행하겠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조직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